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테헤란이 불타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안군마저 편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제의 붕괴는 광장이 분노한 군중으로 가득 찼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를 굴리는 재벌들과 이른바 필러들이 국가의 금고를 자기 개인 여행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할 때도 찾아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도덕은 늘 비상고를 가장 먼저 찾는 듯합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사회 불안도, 외부가 유도한 위기도 아닙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조직적인 국가 자산 이전 작전입니다. 정권이 대악마라고 부르던 서방의 수도들의 비자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가족들, 모스크바로 향하는 화물기 속 수톤의 금, 두바이 계좌로 흘러가는 디지털 달러의 물결은 테헤란의 신정체제가 사실상 파산했음을 증명합니다. 거리에서 자유를 요구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 2만 명을 넘는 동안 무대 뒤에서 진행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강탈은 알리 하메네이와 그 주변 과도 집단이 자기들 미래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부당한 전쟁이 보여주듯 권력은 언제나 명분을 외치며 실제로는 장보와 금고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1979년에 금으로 가득 찬 비행기를 타고 국왕이 탈출하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큰 규모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탈출 경로는 이제 모스크바와 파리 사이에 그려집니다. 이란 시민들이 굶주림과 총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이 일러들의 플랜 B는 이미 작동 중입니다. 그 플랜 B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라를 버리고 폐허만 남기는 것.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두가 지친 뒤에야 멈추는 소모전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듯 어떤 권력도 끝을 인정하기보다는 더 큰 잔해를 남기는 쪽을 선택하곤 합니다. 이 거대한 강탈의 해부를 이해하려면 먼저 빙산의 끝을 봐야 합니다. 기록으로 확인된 첫 이체가 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단 한 번의 거래로 1.5억 달러를 두바이의 안전계좌로 옮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1.5억 달러는 하메네이 제국의 진짜 규모에 비하면 잔돈에 불과합니다. 금융정보보고서와 역사적 데이터를 결합하면 하메네이와 직결된 거대한 경제구조가 드러납니다. 세타드, 즉 이맘의 명령 집행본부로 알려진 조직입니다. 로이터가 2013년에 진행한 포괄적 조사에 따르면 당시 자산이 약 95억 달러로 추산되던 이 구조는 지난 13년 동안 자산 몰수, 불투명한 입찰, 주식시장 조작을 통해 보수적으로 잡아도 15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 수준으로 불을 불렸습니다. 여기에 혁명 수비대, IRGC 장성들이 통제하는 밀수 네트워크, 각종 재단, 석유화학 산업의 미등록 수익까지 합치면 이란 국민에게서 빼앗아 현재 국외로 빼돌리는 총액은 약 25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전쟁이든 체제든 가장 꾸준히 전진하는 건 늘 회계상의 숫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총알은 전선을 오가지만 돈은 늘 국경을 가볍게 넘어가니까요.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보와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에서 쥐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가 이란 지도부에 의해 해외로 송금되고 몰래 반출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자산을 추적할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이란에서 설명되지 않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유출이 포착됐습니다. 레자 팔라비의 발언은 이 그림을 더 강화합니다. 그는 하메네이 측근들의 비밀 회의에서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이란 지도부 일부가 이미 탈출 준비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비행기에 짐을 싣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부 네트워크가 강하다고 강조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내부 정보라는 말은 늘 넘쳐나지만 결국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끝이 보이면 가장 먼저 출구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나라에서 도망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짐을 싣고 이륙하려 하고 어쩌면 스스로 망명길로 들어설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임박했습니다. 우리는 내부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비밀 회의들, 우리가 베이트의 라흐발이라고 부르는 최고 지도자 측의 회의들에서 말입니다. 이 상황은 하메네이에게 완전한 재난 시나리오입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들마저 이미 편을 바꿨을 가능성은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썩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자 팔라비는 정권 붕괴가 불가피하며 이란 국민이 빼앗긴 부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수년간 국민에게서 강탈한 수십억 달러가 자유로운 이란에서 국민에게 반환될 것이고 그 돈은 경제 재건, 빈곤 완화, 번영, 회복에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정권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고 부패 관료, 인권 유린자, 부를 훔친 자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산들은 국제 제재와 국내 사법 장치를 통해 동결되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부당한 전쟁이 책임 없는 결정으로 수많은 삶을 갈아놓고도 책임자는 늘 멀쩡하듯 결국 핵심은 책임을 어디까지 추적하느냐입니다. 레자 팔라비는 이란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거리에서 버티라고 촉구합니다. 국민의 돈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억압은 끝나고 이란은 다시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메네이 체제는 어떻게 이란인의 돈을 훔치고 있는가? 이 부의 이전은 디지털 뱅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리적 대피 작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의원 톰 투겐다트가 제시했고 항공교통 데이터로도 뒷받침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출발한 대형 화물기가 테헤란과 모스크바 사이에 이례적인 공중 교량을 구축했습니다. 민간 코드로 운항하지만 중량 화물 수송 능력이 큰 IL-76TD 수송기가 이란 중앙은행 금고와 정권 엘리트의 개인 금고에서 금실물을 러시아로 옮기고 있다는 강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항공 흐름은 상업활동이라기보다 군수교리와 맞닿은 긴급 고우선순위 자산 구출 작전의 성격을 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군수로 굴러가듯 이런 체제의 마지막도 군수로 포장된 자산 구출로 굴러갑니다. 다만 구출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금고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바샤르 아라사드가 다마스쿠스를 떠나기 전 모스크바로 자산을 옮겼던 것처럼 하메네이 체제도 자신과 재산을 가장 신뢰할 항구로 보는 푸틴의 러시아에 맡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대목 그리고 위선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은 정권 엘리트의 플랜 B에 들어있는 서방 요소입니다. 수년간 서방은 썩었다를 외치며 서방 국기를 거리에서 불태우던 사람들이 이제 그 썩었다던 서방의 수도에 피난처를 구하려고 비밀 외교를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은 적이라던 선전이 필요할 때는 적이고 필요 없을 때는 은행 창구가 되듯 슬로건은 늘 편리하게 접힙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란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의 가족과 전 대통령 하산 로하니의 가족이 파리의 변호사를 통해 프랑스 비자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측근과 이른바 개혁파 핵심 인물들은 파리나 런던에서의 화로운 망명 생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고 있는 반면 혁명 수비대는 테헤란 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이 재정적으로뿐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순교를 설교하던 이들이 자기들에겐 파리 비자를 쫓고 있다는 사실은 지배층이 가장 먼저 배를 버릴 집단이라는 점을 의심 없이 기록합니다. 스콧 베선트가 쥐들이 배를 떠난다고 말한 것은 워싱턴이 이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부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설명되지 않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유출이 포착됐습니다. 이 이전은 전통적 SWIFT 시스템 밖에 그림자 금융망 암호자산 그리고 두바이, 이스탄불, 모스크바 삼각지대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터넷을 끊어 국내 폭력을 세계로부터 숨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제금융 추적망을 피해 가능한 한 푼이라도 해외로 빼돌려 붕괴 이후의 삶을 준비합니다. 이 공황 상태는 몇몇 개인의 도주 계획이 아니라 국가 구조 전체를 체계적으로 비우는 작업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복구라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파괴만 누적시키듯 이런 체제도 안정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국가를 비웁니다. 수십억 달러와 수톤의 금이 국외로 빠져나가며 생긴 공백은 이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블랙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거리로 곧장 반영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완전한 금융 붕괴라고 묘사한 시나리오는 은행의 현금 지급 불능, 초인플레이션 수준의 물가 폭등, 그리고 휴지보다 못해진 리알의 가치로 나타났습니다. 수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석유 노동자, 철도 노동자, 교사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이념 때문이 아니라 굶주림과 생존 본능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정권 금고가 비워지면서 억압장치의 충성심도 시험대에 올랐고 보안군 급여 지급마저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거리의 사람들은 자유뿐 아니라 빼앗긴 빵과 미래를 요구합니다. 이는 시위의 성격을 정치적 항의에서 전면적 생존 전쟁으로 바꿉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부당한 전쟁이 사람들의 일상과 빵값을 먼저 무너뜨리듯 권력의 위기는 늘 냉장고에서 시작됩니다. 경제 파탄과 절도의 자각은 시위대가 표적을 고르는 방식에서도 분명합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마슈아드에서 은행 지점, 세무서, 국영 금융기관이 불타오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얀데 은행 본사의 화재, 테헤란 세무행정 건물에서 치솟는 연기는 민중의 분노가 약탈의 중심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중은 이제 이런 기관을 서비스 창구가 아니라 절도 작전의 운영본부로 봅니다. K광장에서 보안군 차량이 불타고 정부 건물이 포위되는 장면은 공포의 벽이 무너졌고 대중이 더 잃을 것이 없다는 현실과 마주했음을 보여줍니다. 텅 빈 냉장고와 빼앗긴 수십억 달러 앞에서 외부 세력이나 공작원이라는 레토릭은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하메네이가 반란의 허리를 꺾었다고 말하며 수많은 죽음을 무시하고 학살을 축하거리처럼 포장하는 모습은 궁정과 거리 사이의 균열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보여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죽음을 숫자로만 읽는 냉담함이 반복되듯 권력은 현실을 축제로 오해하는 순간 스스로를 붕괴시킵니다. 인권단체와 현지 소식통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었고 수만 명이 감옥에 있습니다. 테헤란의 총검사 알리 살레이가 국제사회의 요구와 트럼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형을 단호하고 신속하게 계속하겠다고 말한 것은 공황 상태의 정권이 남은 유일한 카드인 공포를 끝까지 쓰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잔혹함은 시위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를 키우며 저항을 급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감각은 장례식을 새로운 시위로, 처형을 새로운 봉기로 바꿉니다. 혼란 속에서 가장 충성스럽던 지지층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부가 파리 비자를 쫓고 두바이로 돈을 옮긴다는 소식이 퍼지자 최전선과 거리에서 질서를 유지하라는 임무를 맡은 포위된 민병대와 하급 혁명수비대 사이에 깊은 배신감이 번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어가는데 그들은 돈을 들고 도망친다는 생각은 정권 방어선의 가장 큰 균열이 됩니다. 프랑스와 이란을 잇는 언론인 에마니엘 라자비가 지적하듯 최고 권력층에서도 배신과 이탈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 붕괴는 지휘 체계를 마비시킬 잠재력을 지닌 가장 큰 위협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지도자를 믿지 않는 무장 조직이 어느 쪽을 향해 총구를 돌릴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란 내부 붕괴에 외부의 군사적, 외교적 압박이 겹치며 정권은 전략적 체크메이트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USS 조지 워싱턴 항모의 전개와 펜타곤이 전면 대비 태세로 전환한 움직임은 정권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구체적인 외부 신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부통령 JD
벤스가 이란에 대한 가능한 공격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놓고 이스라엘이 더 크고 니른적인 공격을 준비한다는 보도까지 더해지며 테헤란의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없이 확전의 그림자를 흔들며 모두를 인질로 삼듯 위기의 정권은 늘 다음 단계를 미끼로 시간을 벌려 합니다. 미국이 공격을 지연하는 것은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더 넓고 더 조율된 작전을 위한 준비로 봐야 합니다. 워싱턴은 이란 내부 역학의 붕괴를 기회 증폭기로 활용하며 외부 개입을 내부 봉기와 동기화하려 합니다. 이런 공경 속에서 하메네이 체제의 플랜 B, 즉 탈출 전략은 음모론에서 정보 보고서로 기록되는 현실로 변했습니다. 더 타임스가 입수한 정보 평가에 따르면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보안군이 통제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가장 가까운 20명의 측근과 가족과 함께 테헤란을 떠나는 긴급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핵심은 동맹 아사드처럼 모스크바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투자하고 금을 옮기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러시아는 그에게 사실상 유일한 안전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스라엘 정보 분야 전직 인사 베니 사비가 확인한 내용으로도 거론되며 이란의 주권 주장 자체가 러시아의 보호에 의존하는 일종의 종속 관계로 변질됐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부당한 전쟁이 자주를 외치며 결국 더 큰 의존과 고립을 낳았듯 이런 관계는 결국 안전이 아니라 덫이 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2016년의 이란과 1979년의 이란 사이의 평행선은 섬뜩할 정도로 뚜렷합니다. 1979년 1월 16일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국왕이 보물 상자를 싣고 비행기에 올라 나라를 떠났을 때 그는 분노한 민중과 붕괴한 시스템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과거 체제를 부패와 서방 종속으로 비난하며 집권한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같은 시나리오의 주연이 되고 있습니다. 레자 팔라비가 하메네이에게 아마도 당신은 친구 아사드와 함께 모스크바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던지는 말은 역사적 순환이 닫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가 리메이크를 할 때 가장 먼저 복제되는 소품은 늘 가방과 금고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로 매일 바뀌는 전황보다 더 꾸준히 반복되는 것은 끝나면 책임은 없다는 태도입니다. 1979년의 국왕 탈출은 한 시대의 종말이었습니다. 하메네이와 엘리트가 준비한 탈출 계획 역시 이슬람 공화국 시대의 엔딩 크레딧입니다. 대리 세력에 대한 통제도 이 과정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레바논에서 이라크까지 이어지는 시아파 초승달 지대의 준군사 조직들은 테헤란 자금줄이 끊기면 표류할 위험에 놓입니다. 이란 내부 붕괴는 테헤란만이 아니라 중동의 힘의 균형 전체를 바꾸는 지정학적 지진이 될 것입니다. 하메네이가 재산과 함께 떠나는 것은 이들에게 이제 스스로 살아남으라는 메시지이자 이란의 지역 영향력이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영내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독특한 전략적 창을 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연쇄 사건은 평범한 정권 교체의 고통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 파산입니다. 종교적 명분으로 40년 넘게 나라를 지배해온 일러스 인코퍼레이티드는 이란의 천연자원 젊은 미래를 소진시키고 금고를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사회, 곧 그들의 가족을 긴급 대피 모드로 올려놓았습니다. 무스타바 하메네이가 두바이로 옮긴 1.5억 달러, 모스크바로 실려간 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란 국민에게서 빼앗긴 번영과 교육과 존엄의 구체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독재자에게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어떤 비행기, 어떤 비밀 계좌, 어떤 해외 자본도 자기 국민의 정의를 완전히 피할 만큼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체제는 재정적으로 파산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했으며 전략적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테헤란 공항을 떠나는 그 밤의 비행기가 금을 얼마나 실어 나르든 그들이 남겨둔 분노와 파괴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부당한 전쟁이 금과 가스와 제재의 계산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버렸듯
결국 계산서의 마지막 줄에는 늘 민중의 분노가 찍힙니다. 이란 국민은 돈을 빼앗겼지만 아직 두려움만큼은 남아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자기 운명을 다시 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마지막 비행기는 하메네이 체제를 위해 곧 이륙할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의 프로그램을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